청동초등학교 영양교사 김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영양상담의 길을 묻다 학생 맞춤형 영양상담을 위한 온라인 영양상담 진단 프로그램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반에 이런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어머니가 영양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무상우유와 급식 계약 서류에 너무 바쁜 때였는데 그때 이 메시지를 받게 되니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때 좀 체계화된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내가 참 뽀대나게 잘 상담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이런 적 없으셨나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영양 상담을 실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학부모님과 상담을 잘 마치고 학부모님이 일어서시면서 저에게 선생님 오늘 너무 상담이 좋았는데 그 상담 결과를 제가 출력물로 좀 받아보고 싶어요.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혹시 이런 경우 없으셨나요? 영양 상담과 관계된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인지 다른 영양 선생님들이 상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관리실도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상담하기도 불편하다 보니 온라인 상담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규 교사이다 보니 영양 상담을 하려고 해도 어떤 내용으로 어떤 학생들을 상담해야 할지 시작이 조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영양 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바로 적용해서 상담을 할 수. 네,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다 바쁘고 따로 학교에서 긴 시간을 내어 질문지에 답하고 상담해주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먼저 온라인 등으로 질문지에 답을 하면 그 학생의 문제를 파악해 꼭 필요한 상담을 짧은 시간에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 상담을 할 때 상담 대상 학생이 어떤 영양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그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질문이나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낍니다. 먼저 영양 상담 대상 학생의 식생활과 영양 문제들을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영양 진단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또 상담에 대해 가지고 계신 또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반영해서 저희가 학생의 영양 문제를 빨리 진단할 수 있고 급식실에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신규 교사들도 따라 할 수 있고 상담 후에는 정말 상세한 출력물이 나오는 그런 온라인 영양 진단 프로그램을 전국 교육청 최초로 이번에 이렇게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양 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목적은 온라인 영양 진단 검사를 통해서 학생의 맞춤형 영양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그러므로 올바른 식생활이 형성되고요. 또 온라인 영양 진단 또 인트로 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검사도 용이하고 신속성도 높일 수 있어서 학교 영양 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영양 상담과 진단 검사를 활용해서 그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런 방향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양 식생활 진단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의 특별한 기질적 특성과 식사 행동을 이렇게 반영하여서 진단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DST와 DBT라는
두 가지 검사를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DST는 Dietary Screening Test, 식생활 스크리닝을 하는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DBT 검사는 Dietary Behavior Test, 식행동 진단 78문항으로 이렇게 많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서 아이들의 식행동을 검사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영양 상담을 실제로 진단하고 실시하게 된 결과로는 이렇게 DST에 대한 36개 문항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고요. 또 DBT, 식행동 진단 검사에 대한 또 이런 결과물들도 이렇게 출력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DST, Dietary Screening Test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영양 상담들은 사실은 영양소 섭취에 많은 초점들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는 식품에만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DST는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과 식품 섭취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가 그것을 먹지 않고 왜 이런 식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오이를 먹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왜 오이를 먹지 않을까? 이 오이는 몸에 좋은데 꼭 먹어야 해. 너 왜 오이 안 먹니? 한번 먹어보렴. 또 이런 것들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오이를 안 먹게 되는 학생이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질적으로 까다로움을 가진 학생의 경우에는 이 오이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는 또는 기질적 특성, 까다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들을 또 이런 검사를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많은 영양 상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상담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 DST와 DBT 프로그램은 약간 문과적인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식행동을 하게 되는 것까지를 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까지도 분석하게 되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생활 문제 진단을 보면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우리가 안 먹는 유형과 뇌발달 기반 해결법이라고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 DST 항목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먼저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사실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상담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조금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아이가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살이 찐 것 같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DST 항목을 통해서는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생활 리듬, 이 아이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그런 수면 상태, 그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골고루 잘 먹고 있는지 식사의 질, 기질적 식사 행동 이것이 이 프로그램 새로운 영양 진단 프로그램에 있어서 조금 특이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인지 또 많은 활동을 하는 과활동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느린 식사 유형인지 이런 것들 또 이가 습관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TV를 보면서 또 스마트폰을 봐야지만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진단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특히 뇌발달과 식생활이라는 이런 연관성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요. 섭식 발달, 이걸 잘 씹지 못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못 먹게 되는 그 원인이 이 씹지 못하는 것에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요인들이 성장이나 생활 리듬, 식사의 질, 또 씹기, 삼키기 등의 섭식 발달, 그 아이의 기질이 또 까다로운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 문제들까지도
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네오포비아라는 새로운 개념인데요. 이 네오포비아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 네오포비아라고 하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새로운 식품을 대하게 되었을 때도 푸드 네오포비아라는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 보는 식품, 여러분들이 급식을 할 때도 아주 맛있는 요리를, 예를 들자면 매일 저희가 토마토 스파게티, 미트볼 스파게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크림 스파게티를 했는데 맛있는데 아이들이 먹지 않는 경향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접해보진 않은 아이들은 이런 이제 네오포비아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또 먹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T 검사를 하고 난 뒤에는 이런 결과지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학부모님께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 보덴하는 프로그램을 출력해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식생활 스크리닝 검사라고 해서 총평이 나오고 취침과 수면과 양호한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식사의 질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하는지, 또 규칙적으로 잘 먹지 않는 아이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말 결과지만 선생님들이 읽어 주셔도 충분하게 이런 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질에 대한 특성도 분석하여서 이 아이가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발달하는 까다로운 아이인지, 불규칙적인지, 또 많은 활동을 하며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인지, 이런 부분도 체크가 되고요. 또 식사 습관 특성도 식사를 거부하는지, 또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으면서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 이런 점들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DBT는 식행동 진단 검사인데요. 식행동 진단 검사는 좀 설문 문항이 많기 때문에 DST나 이렇게 조금 평균적인 식생활 태도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로 이제 식행동 진단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 전문가들이 식행동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 검사를 통해서 그 방안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DBT 어린이 식행동 검사를 하면 이렇게 역시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게 되고요. 검사 결과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DST와 DBT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바로 온라인 영양 상담 프로그램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영양 식생활 진단 시스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교육체험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영양 식생활 진단 시스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DST 식생활 스크리닝 검사 이 부분을 누르게 됩니다. 자, 검사하기 클릭하면 이렇게 검사자 이름을 치게 되는데요. 제 이름을 칠 수 없으니 저희 학교 아이 이름을 하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처를 넣고요. 검색을 하게 되어서 만약에 검사자 연락처가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처 이렇게 입력해 주십시오 뜨는데 있기 때문에 제가 쳤고요. 추가 정보는 초등학교를 클릭하게 되고 우리 학교 청동초등학교를 검색해서 자, 이렇게 청동초등학교가 뜨면 청동초등학교를 선택하고 생년월일을 선택하게 되는데 2010년 7월 1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은 2010년 7월 1일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만 14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말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보호자가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안내된 URL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확인을 하시면 이 페이지 나가기가 되고요. 그래서 만 14세 미만 학생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하고 학생 보호자 이름, 학생 이름, 학생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이렇게 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영양식생활 진단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DST 검사하기를 한 번 더 클릭하시고 다시 학생 이름과 전화번호, 연락처를 다시 한번 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 초등학교, 아까 했던 대로 청동초등학교, 생년월일, 그러니까 2010년 7월 1일이었죠. 그리고 성별여.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수집 동의 일자가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안 되면 다시 아까 그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검사로 실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장 및 식사에 대해 걱정스러운 점. 나는 키가 잘 크지 않아 걱정이다. 예. 난 식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요. 나의 체중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45kg, 신장은 뭐 145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은 주로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몇 시에 잠을 자는지 취침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후 30분 정도. 하루 나는 몇 시간을 자는가 해서 초등학생들은 좀 잠을 많이 자지요. 그래서 8시 정도. 한 끼 밥을 다 먹을 때 걸리는 시간은 이 학생의 경우 좀 늦게 먹는다고 이렇게 하고 40분 정도가 걸리게 된다. 이 기본사항을 치면 이제 검사가 실제로 시작이 되게 되죠. 두 번째 스텝 이제 1이 시작됩니다. 여기 스텝 1 보이시죠? 그래서 하루의 섭취량에 대해서 계란, 생선 등의 단백질 식품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하루에 먹는 양 3회, 하루에 김치를 잘 먹지 않아서, 채소를 잘 먹지 않아서 뭐 하루에 한 번밖에 먹지 않는다. 김치도 잘 먹지 않는다. 또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었을까? 그래서 뭐 4회 이상 먹었다. 또 하루에 밥, 국수, 공유식품은 하루에 2회 정도 먹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질문들이 있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유제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 이 학생의 경우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과일, 집에서 과일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학생 주 1, 2회, 한 달 동안 단 음식을 얼마나 먹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매일 먹는다.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또 패스트푸드도 얼마나 먹는지, 이 학생은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사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주 1, 2회,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는 이 학생이 잘 먹지 않아서 주 1, 2회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나는 음식을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 있거나 뱉는 행동을 한다. 이 부분에 좀 가끔 그렇다. 또 나는 단단한 식품을 잘 씹어 먹지 못하는 편이다. 가끔 그렇다. 이것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는 음식을 삼키다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헛구역질은 좀 하지 않아서 아니다. 나는 질긴 식품을 잘 씹어 먹지 못하는 편이다. 이 학생 가끔 그렇다.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 넘어가면 나는 식사할 때 TV를 보는 편이다. TV를 자주 보는 편이라서 그런 편이다. 나는 식사할 때 스마트폰도 자주 보니까 그런 편이다. 나는 혼자서는 식사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혼자 있을 때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런 편이다. 나는 식사 때 먹는 식사량이 일정하지 않고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 좀 규칙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이다. 나는 먹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또 나는 먹는 것을 가려 먹는 편이다. 보통이다. 나는 먹는 동안 이건 역시도 보통이다.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5단계. 나는 오랫동안 먹고 있는 몸에 좋다는 식품이 있습니까? 홍삼을 먹고 있어서 홍삼을 클릭했고요.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래서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또 식품 알레르기 식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니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나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좀 뭐 발달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든지 이거는 조금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없다라고 하고 치료받고 있는 질병 지금은 이 아이에게 질병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식생활 스크리닝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총평과 함께 이 학생에 대한 이런 전체 결과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성장 곡선의 이 아이는 지금 요 점에 있는 요 단계에 아이가 머물러 있게 되고요. 또 생활 리듬은 양호한 편이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식사의 질에서는 아까 제가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을 몇 개 클릭을 했기 때문에 잘 먹지 않는다는 부분들, 우유와 과일을 잘 먹지 않는다, 채소 잘 먹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라는 빨간 글씨가 뜨고요. 또 아까 단 음식을 매일 섭취한다고 제가 클릭을 했기 때문에 간식 역시도 위험이라는 것이 클릭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섭식 발달에는 잘 씹어 먹는다 보통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키기와 씹기가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아이의 기질 특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은 실제로 보면 지금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학생인 것 같지만 불규칙적인 부분들은 주의가 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선생님이 상담하실 때 이 주의가 뜬 부분들은 조금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성에서 이렇게 왜 불규칙적인지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적인지 그래서 호르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읽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이의 식사 습관 특성에 있어서도 이렇게 주의가 뜨는 항목이 있죠. 매체 조기 노출 부분이 지금 주의가 뜨고 스스로 식사하는 부분이 주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역시도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매체 조기 노출이라는 부분들과 왜 스스로 식사를 잘 하지 않는 부분이 주의로 떴는지 적극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검사를 다 하시고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면 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PDF 다운로드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잘 열리지 않는데 학교에서 해보실 때 PDF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 그 결과물들을 출력하시거나 또 전체를 보시면서 아이와 또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시게 되면 아주 알찬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